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저희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와 같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평가가 1.8%포인트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 지금 악재가 있는데도 대통령 네. 국정수행평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이제 긍정 평가가 45.4% 나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 조사 기관의 결과로 0.6% 포인트 상승한 건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변동이 크게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45% 그러니까 40% 중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추석 전이라든가 또 직후에 실시된 추석 관련해서 다른 조사 기관들의 조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는 50% 가까이 나온 결과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 후반부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정부 여당에 상당히 이제 정치적 악재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비교적 과거 정부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의 북한군에 의한 피살 사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광화문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야권에서의 공세들도 있었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제한한 것이다라고 해서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공세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경고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이 국면이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남녀간의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좋아하는 면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품을 봐서 나는 저 사람이 좋다, 경제력을 봐서 좋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외모를 봐서 좋다.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국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결정, 어떤 정치적 악재 여부보다는 코로나19를 대응을 잘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들이 높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다른 조사 기관을 보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한 사람들한테 왜 잘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묻는 이유에서 절반 가까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많이 지난번 이제 개천절 집회, 또 한글날 집회, 또 광복절 집회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조사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데 국민들은 거의 8, 90% 가까이 예. 상당히 그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은 야당의 공세가 일정 부분 이제 논리에 맞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너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시각이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게 가장 강점으로 꼽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사 기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긍정평가가 강보합세다. 그러니까 강보합세라 하면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네. 센터장님께서도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임기 후반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의미 있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일을 가장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는 임기 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임기 초에 비해서 상반기의 어느 시점에 비해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기대감들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임기 초에 비해서 더 잘한다고는 인식을 얻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임기 말 될수록 더 올라가는 현상들은 사실 이전 대통령 상황에서 한 명도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임기 후반부의 대통령들은 이제 이 국정 지지율 관리를 할 때 뭐 상승시키기보다는 이제 하락폭을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적 어쨌든 여권 지지층이 뭐 야권 지지층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높게 형성돼 있고 합니다만 반면에 또 여권 지지층들도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를 또 지켜야 한다고 하는 방어적 심리도 상당히 또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도 단단하죠.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웬만한 악재나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흔들림 없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뭐 이후에 뭐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이전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런 40%한 중반대 수준에서 좀 일정 수준 관리가 좀 가능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이제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대통령들은 국정 지지율을 이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매주 치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거는 이제 대통령이 될 때 한 번 딱 치르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매주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종의 선거와 같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권력이 상당히 이제 원래부터 정해진 권력이 있지만 실제로 여론이 대중의 지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뭐 낮아지게 되면 실제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흔히 이제 우리가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일정 부분 관리하는 것은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계속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주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4.3%포인트가 빠지면서 31%를 기록을 했고요. 네. 보통 그동안 센터장님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갈린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그 국정 지지율은 이제 변화가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이 조사 기관으로 4.3%포인트 하락을 해서 예. 31.3%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뭐 한 4%포인트가 변화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정당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으로 크게 이제 잘안 단시간에 바뀌죠. 바뀌지 예. 않는 사안 특성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고 반면에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는 이제 1.3%포인트 수치상 상승해서 어쨌든 30%대에 된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제 여당의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여당의 악재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감이곤 해서 야당의 공세가 여당에 대한 이제 공세가 심화된 측면은 이제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아까 대담에서도 아마 나눴을 텐데 라임 또는 옵티머스 건으로 이제 야당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충분하게 이것이 대중들에게 전달되거나 그것에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이제 일주일 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좀 하락폭이 컸다고 보긴 하는데 좀 더 다른 조사 기관들 또 이후의 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일단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또 많은 조사 기관들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또 20% 초반대에 그치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조사 기관의 조사 방법은 이제 ARS 조사 방식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RS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 정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 그래서 최근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조사
조사에 참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그런 사안들이 좀 이 조사에서는 반영이 됐을 수 있는데요. 실제 정치에 관여도가 좀 높지 않은 중간 성향층,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런 반응들을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 후반이라든가 다음 주 초까지 다른 조사기관들 또는 이후의 조사 결과들도 한번 보면서 정당 지지율의 흐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조사를 완전히 믿지는 말고 좀 더 추이를 보자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많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많이 올랐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차이가 났고요. 세대별로는 20대, 40대에서 좀 많이 갈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그 정당 지지율이든 무슨 조사 결과든 보게 되면 뭐 특정 어떤 지역이라든가 특정 어느 세대에서 이제 변화폭이 있게 되면 전체 결과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사 기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혹시 예. 야당에서는 반대로 이제 충청권과 20대 또는 40대에서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느 지역이다, 어느 이제 연령대다라고 하면 이제 합이 100%이니까 한쪽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쪽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요 정도의 전체 결과값의 변화인 경우에는 이 세부적인 연령이라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샘플 수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러면 전체 결과에서의 오차범위거든요. 예. 그럼 지역이라든가 연령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제 볼 필요는 없을 텐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20대에서 정당 지지율이 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최근에 20대 보수적 기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뭐 이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다시 한번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소수 정당 중에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네. 원래 보통 1% 안팎으로 변화가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3.1%포인트가 확 올랐어요. 네. 이건 역시 좀 조사에 약간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뭐 겁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이 조사의 이제 특성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ARS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일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 정치에 관여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층 중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정치 성향이 적극적인 분들의 지지층들이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열린민주당의 지지층을 이제 이루는 특성을 이제 지난 총선부터 이제 보여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열린민주당에서의 3.1%포인트의 지지율 상승 이 조사에서 나온 것도 아마도 이제 진보 성향층 중에서 또는 여권 성향층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정당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뭐 최근에 국면에서 반영돼서 높게 표출이 되어서 아마 나온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이제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던 것은 열린민주당보다는 이제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당 대표의 새로운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양당에 대해서 견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주목을 좀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수치상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열린민주당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것도 한번 좀 이후 다른 조사 결과들까지 함께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네. 1위에 오르면서 또 한 번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의 병역 문제 다시 이슈에 오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좀 병역법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저는 사실 결과가 살짝은 의외였습니다. 네. 찬성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절반을 지금 넘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논의는 이제 병역 특례, 그러니까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예. 그 BTS 관련해서는 뭐 과거 2018년에도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때도 조사가 있었고 최근에 BTS에 대해서 병역 면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또 여론도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때보다 찬성 여론이 높아지긴 했어요. 병역을 면제해주는 특례예요. 이건 면제는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제해줘야 된다고 하는 특례에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절반 정도는 반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병역 문제 매우 이제 공정하게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특혜가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높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병역 면제의 특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제 20대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0대 이후까지 연기를 하는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군대에 가야 된다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후에는 군대는 보내는 것이고 실제 입영하는 시기를 지금 이제 대중 여러 가지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활동 시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좀 유예를 할 뿐인 것이니까 지금의 BTS의 활동을 보자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병역 면제는 안 되더라도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또 가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병역 연기, 입영 연기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병역과 관련한 어떤 특정 부분 면제가 아니더라도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10명 중에 6명이 되는 것이니까 BTS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조사 결과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TS 관련 병역법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윤희영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풀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